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기계 분야죠.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나가죠. 자, 완전 흑채로 가정한 흑채의 그 표면 온도가 450도죠. 그러면 이 열 유속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열 유속 Q는 단위가요.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이죠. 이게 바로 열 유속이에요. 그래서 완전 흑채에서 흑채라는 것은 흡수율이 100%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흑채일 경우에 이 열 유속 Q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에다가요. 절대 온도의 4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 주어져 있죠? 그래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도 K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요 K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 273에다가 기준 온도가 지금 450도죠. 요거의 4승이죠. 이거 K가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단위가 요 K는 서로 없어지죠. 그럼 결국 남는 단위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15493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1kW는 와트로 하면 1000와트죠. 10의 3승 와트예요. 그래서 이걸 킬로와트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5.5 킬로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바로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 이게 바로 열 유속인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5.5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요 흑채 복사 에너지 구하는 공식, 스테판 볼츠만의 그 상수에다가 단면적 곱하고 절대 온도 차의 4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흑채의 요 방사도는 여기 보면 단면적 A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 요거의 4승에 비례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어떤 수평 배관에서 어떤 수평 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물의 유속이 28m/s. 자, 여기에서 압력, 요 압력은 160kPa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속도 수두하고 압력 수두를 갖다 구하라는 거죠. 자, 이 속도라는 것은 유속은 루트 뭐예요? EGH죠. 자,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U의 제곱은 루트 없어지니까 EGH가 되는 거죠. 여기서 H는 뭐예요, 결국? EG분의 유속의 제곱. 이게 속도 수두죠. 속도 수두는 EG분의 유속의 제곱이에요.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중력가 속도는 9.8 m/s의 제곱. 자, 유속은 28m/s.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위가 미터만 나오는 거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40m가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수두예요. 자, 압력 수두는 압력을 미터로 고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요 H가 바로 압력 수두예요. H는 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흐르는 유체가 물이죠. 자, 물은 비중량이니까 9.8. 자, 여기 보시면 압력 단위를 한번 보시죠.
자, 압력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에요. 자, 이 파스칼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160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요게 바로 킬로파스칼이라는 얘기죠, 요게. 그래서 요 160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요 비중량의 단위도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 몇 미터가 나오냐? 이게 16.3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도수도, 압력수도, 여러분 베르노이 정리 있죠? 전 에너지는 속도수도 2지분의 U의 제곱, 비중량분의 압력, 여기 압력수도, 위치수도 Z죠. 여기서 요 놈이 속도수도, 압력수도, 위치수도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kN per 미터의 제곱은 킬로파스칼과 같다는 거, 이 단위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 파스칼의 요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파스칼 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1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펌프차가 양수를 시작했는데 입구의 그 진공계가 10cm per hg. 여기 펌프가 있고 이쪽이 흡입축이죠. 이쪽이 후트밸브 있고 이쪽이 이제 수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 물이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진공계를 갖다 설치했는데 진공계의 지시 압력이 10cm per 수온두라는 거죠. 자, 이거 미터로 하면 몇 미터예요? 1미터는 100cm니까 0.1 미터의 HG가 되는 거죠. 수온두로. 자, 그러면 요 수온두를 지금 수두로 고치는 거니까 수두하고 수두의 환산 압력하고 수온두의 환산 압력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죠. 자, 그러면 P1은 비중량 감마1의 H1. 자, P2는 감마 비중량 2에다가 H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요걸 갖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비중량 감마1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S1, 그다음에 높이 H1이 되는 거죠. 자, 감마2도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S2, 여기에 H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같은 거는 서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물 비중량은 서로 같으니까 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S1H1은 S2H2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쪽을 P1 쪽을 물의 압력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P2를 수온의 압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S1 물의 비중은 얼마? 1이죠. 지금 수준직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자, S2 수온의 비중은 13.6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H2는 몇 미터예요? 0.1m Hg죠. 0.1m죠. 자, 그럼 H1은 1.36이 되겠네요. 1.36 미터. 이건 수두니까 수두 AQ라고 하는 거죠. 아쿠아. 그래서 히라버로 보면 여러분이 이 아쿠아라는 거 있죠. 이건
휘라버인데 이게 물이란 뜻이에요. 물. 그래서 1.36 미터 AQ 해서 미터 AQ가 H2O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여기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연력학을 우선 여러분이 그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의 법칙을 보면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건 열의 그 평형에 관한 법칙인데 일명 이걸 그 온도계의 원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밀폐된 여기 방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방. 자, 방의 온도가 대략 한 지금 20도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한번 갖다 놔보세요. 자, 온도계는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낮은 온도였었는데 20도씨의 방에 가면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것도 20도가 되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면. 즉, 열이 평형 상태가 된 거죠. 이 온도계하고 방의 온도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갖다 놓으면 차가운 물을 갖다 놓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물도 20도 온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 평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계의 원리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연력학 영법칙이에요. 열의 평형 법칙. 다음 연력학 요 1법칙. 요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열하고 일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열의 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는 거죠. 즉 에너지의 그 보존의 법칙. 연력학 2법칙은요.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못 흐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흐르는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못 흐르고 그다음에 요 효율이 100%인 열기관. 효율이 100% 열기관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제2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효율이 100%인 것을 제2 연구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2 연구기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자, 우리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계절이 와요?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자, 이게 가역적이에요. 가역적. 가역적이 아니고 순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가반응이죠. 가반응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근데 이게 겨울이 가을 되는 건 없죠. 또 가을이 여름 되는 거 없죠. 그다음에 여름이 봄 되는 거 없죠. 이걸 우리가 비가역이라고 해요. 비가역. 반대방, 역반응이죠. 역반응.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즉 자연의 반응은 다 자발적인 반응인데 반대로 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법칙이다.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해서 요 연력학 2법칙을 요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연력학 2법칙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다음 여기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못 움직이죠. 자, 이 3번에 여기 제2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존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틀린 거죠.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점성계수의 차원이에요. 점성계수. 그래서 이 점성계수나 점도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점도를 뮤로 표기하죠. 그래서 점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또는 그람 퍼 센치 세크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얘기할 때는요, 요 질량 있죠. 질량은 우리가 m으로 표기해요. 그 다음에 길이 랭스니까 L로 표기하죠. 또 시간은 T로 표기하죠. 그래서 요 질량의 M은 요 매스죠. 매스의 머리 글자 이용한 거고, 길이의 L은 랭스죠. 길이. 시간은 요건 타임이죠. 그래서 요거를 차원으로 요걸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는 차원으로, 요게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우리가 M으로 표기할 수가 있죠. 퍼, 길이, L이죠. 곱하기 시간, T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마이너스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M에, 요거 L은 마이너스 1승이죠. 밑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T도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을 찾으면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온도가 20도씨고 절대압력이 400kPa, 기체가 15세제곱미터를 갖다가 등온 압축했죠. 등온. 자, 등온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T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 T가 일정하면, 변하지 않으면, 요 보일의 법칙이 있죠. P1, V1은 P2, V2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샤를의 법칙은 뭐예요? 요거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요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보일의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자, P1. 요게 400kPa이 P1이죠. 그 다음에 15세제곱미터가 이게 V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2세제곱은 V2가 되는 거죠. 그럼 P2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P1. 400kPa. 이때 부피 15. 자, P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고, 이때 부피는 2세제곱이죠. 요거 쉽네요. 200에 하면 3000? 네, 3000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P2는 400 곱하기 15 나누기 2니까 이게 3000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 점성 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이 점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점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성 계수, 점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한 정도죠. 여러분이 물엿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자, 물엿은 굉장히 요거는 점도가 크죠. 끈적끈적하니까 물엿은. 근데 물은 어때요? 물엿보다는 점도가 작죠. 물엿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공기하고 물, 공기, 물, 글리세린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아는데요. 글리세린은 잘 모르겠죠? 글리세린은 여러분이 그 화장품 있죠? 그 립스틱 있죠? 립스틱이 아니고 립밥. 우리 이 입술에 마르지 말라고 발라주는 립밥 있죠? 그래서 이 글리세린은 이건 사류 오염물에 4석유류에 해당이, 아니, 1, 2, 3석유류죠? 해당되는 그 오염물인데 이게 독성이 없어요. 인화성은 있는데 독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 화장품에 많이 써요. 즉 보습제로 많이 쓰는 거죠. 보습제. 그래서 상당히 좀 끈적끈적한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정도가 요 글리세린이 가장 크죠. 공기보다는 물이 더 끈적끈적한 거죠. 그래서 그 점성의 크기는 글리세린이 가장 커요. 그래서 글리세린이 가장 큰 거는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기하고 물하고 어떤 게 더 끈적거리냐? 물이 더 끈적거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여러분이 이거 점성계수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자, 28번 가죠. 자, 28번은 표준 대기압 하에서 온도가 20도인 공기의 밀도를 물어본 거죠. 자, 기체 상수를 여기 주어졌어요. 자, 287 줄 퍼 킬로그램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단위 있죠? 요 줄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체 상수의 단위가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요 완전 기체 있죠? P는 밀도 로 RT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여러분이 요 밀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밀도라는 것은 요 압력을 기체 상수에다가 나눠주고 절대 온도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밀도는 자, 기체 상수가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죠. 자, 이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기준 온도 지금 20도죠. 더하면 단위는 도 K가 나오죠. 자, 그럼 위의 단위는요, 압력의 단위는 여기가 뉴턴이죠. 그럼 이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요 놈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준 대기압이라고 그랬죠. 표준 대기압. 자,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기압을 의미하죠. 그래서 1기압은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압력은 101-325 파스칼,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를 한번 잘 보세요. 요 킬로그램은 서로 도케이니까 서로 없어지죠. 요 뉴턴 서로 없어지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위로 올라가죠. 킬로그램이. 밑에는 미터의 제곱하고 미터 곱하니까 이게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CO2 10kg이죠. 자, 10kg을 15도씨 대기압 상태, 15도씨 대기압 상태에다가 방출했을 때 CO2의 그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기체상수가 있죠. 자, 기체상수가 8.314 kJ이죠. kJ per kg 몰 도K죠. 자, 이럴 경우는 여기 kg 몰이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상기체. 아까 우리가 여기가 kg이 나오면 완전기체, 그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 V를 구하라는 거예요, V. 자, 요거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PVM은 WRT죠. 요거 1분의 PV니까 서로 대각선을 곱하면, 자, 그러면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P는 지금 여기가 킬로줄이죠. 자, 킬로줄이라는 것은 줄이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킬로줄은 킬로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요 P의 단위를 뭐로 해야 되겠어요? 킬로 뉴턴 미터니까 킬로 파스칼로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킬로 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일기압이 킬로 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 파스칼이죠. 요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101.325 킬로 파스칼. 킬로 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분자량, CO2의 분자량, 요건 C가 12하고 산소 16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거 분자량 계산하면 44가 되는 거죠. 분자량은 44. 자, W는 몇 킬로예요? 10킬로죠. 자, 기체 상수는 8.314죠. 여기에다가 절대온도 273에다가 기준온도 얼마예요? 15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5.37 세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약 5.4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요게 2m, 요것도 2m라는 거죠. 정사각형. 높이가 몇 미터예요? 4m죠. 근데 여기에 이 안에 어떤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뭐 액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기. 근데 이 액체의 비중이 0.8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탱크 벽면이 받는 요 힘이 얼마냐? 요걸 갖다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압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 자,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뉴턴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 요놈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자, 그럼 또 이 압력이라는 건 또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힘이라는 놈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게 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단면적이죠, 요게 지금 단면적이죠. 요 단면적에다가 이 높이, 4m가 이게 높이에요. 단면적에다가 높이 곱한 게 뭐예요? 단면적에다가 이 높이 곱한 거.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 이게 바로 A잖아요, A. A가 아니고, 단면적에다 높이 곱한 거죠. 이게 부피죠, 부피. 자, 그럼 요거를 달리 표기하면, 요 힘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요게 바로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 요게 부피죠. 비중량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부피 계산할 수 있죠, V. 자, 비중량은 비중 나와 있으니까 비중량 계산할 수 있죠.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힘 여러분이 금방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힘은 단위가 지금 뭐예요? 물어본 게. 킬로 뉴턴을 물어본 거죠. 자, 킬로 뉴턴이면 다 MKS 단위 같이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비중량도 킬로 뉴턴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의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같이 킬로 뉴턴을 써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비중 0.8이라는 거죠. 요게 뭐예요, 요게? 비중량이라는 거죠, 비중량. 자, V는, 요 부피는 어떻게 돼요?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2m 곱하기 2m 곱하기 4m가 되는 거죠. 16제곱이네요, 요거 계산하면. 해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25.44가 나오죠. 단위는 이 킬로 뉴턴이라고 그랬죠. 여기 다 킬로 뉴턴이니까.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25.4,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유체역학 보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